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탄핵 사태의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7가지 징후. 탄핵 사태의 판이 말이죠, 뒤집혔다. 김성애 전 비서관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판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적 조짐이 다양한 루트로 나타나고 있다. 그 조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대한민국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 대 친북 친중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진영은 군의 보수계 인사들을 취임식에 초청할 뿐 아니라 별도 만남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탄핵 시위에 참가하거나 독려했던 연예인 등이 반미 활동으로 미 CIA 속속 고발됨에 따라 탄핵 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미 당국은 일부 인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절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급속히 결집하고 있다.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앤 CNI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긍정평가에서 4.6%가 오르고 부정평가는 4.8%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60대와 영남 지역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20, 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의 선전선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최근 양비론조의 사설 등을 내보내며 발을 빼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 대기까지 했다. 그러자 검찰 특수본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한동훈 측이라고 지목된 박세환 서울고검 측이 수사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것은 한동훈의 당대표직 사퇴 이후 더 이상 손을 대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검경수사권 분리조항까지 어겨가며 수사에 집착하다가 직권남용죄까지 뒤집어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이 복잡하게 꼬인 것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체제가 민주당과 싸우기보다는 총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된 후 한동훈 대표체제가 붕괴되면서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사태에 대비하는 정치전선을 담당하는 국민의힘 조직 안정화는 광장투쟁을 전개하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과 투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 계엄 선포 초기 언론 매체들이 민주당발 카더라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광속 수사를 진행하며 계엄 선포 이꼴 내란죄 프레임이 세워졌다. 그 같은 왜곡 보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 초반까지 떨어졌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 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독재 만행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여의치 않다. 주심재판관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 의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가 나왔다.
또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정경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7번째, 탄핵 찬성 시위대는 우측되고 탄핵 반대 시위대는 고무되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과 함께 진행되는 국민 여론의 추이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재판관 진용은 유리했지만 조중동들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국민 여론이 5% 미만으로 추락한 점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언론 매체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지면을 도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 보도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탄핵 찬성 시위가 반미 활동으로 미 CIA에 신고되면서 탄핵 찬성 시위대가 급속히 우측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가지 지금 판이 뒤집히고 있다라고 하는 김성애 전 용산 비서관의 지금 글을 아주 잘 쓴 글인데요.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 탄핵 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대한민국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급속히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번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계엄선포 이꼴 내란죄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주심재판관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탄핵 찬성 시위대는 우측되고 탄핵 반대 시위대는 고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잘 됐죠? 여러분 공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